공예가가 되고 싶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도 이제는 10가지 중에 제일 예쁜 것 하나를 찾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품을 거래하고 있는 이 유통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공예품은 너무나 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가 지원 유닛 리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챕터원의 대표 구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의 수석 경매사이자 이사 손희천입니다.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큰 침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도 그 공예 작가님들 작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세 군데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오프라인 시장은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공방에서 뭐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장 자체는 거의 뭐 작년 대비 한 10%, 20% 수준만 성과를 달성한 걸로 있어서 전반적인 오프라인의 이런 공예 시장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공예의 이제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저가로 갈수록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 고가로 갈수록 조금 더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온라인에서 그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소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점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예 작품을 경매에 올린 것은 올해 10월 KCDF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입니다. 플랫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손님들이 급감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찾은 것이 경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저희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 2배 이상 또 올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온라인으로 핸드메이드 클래스를 진행하는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 핸드메이드의 문화가 조금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매출이 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온라인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공산품 쪽보다는 특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소량 생산에 어떤 메리트가 있다든지 에디션이라든지 더 공예에 집중이 되었다든지 특화가 된 아이템들은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좀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도 공예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경매, 그러니까 고가의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온라인 경매에 대한 그 수요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설립을 해서 2006년부터 온라인 경매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경매 어떤 횟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한 5년간에 겪었을 변화를 한 5개월 만에 아주 급격하게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득과 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공간적인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갤러리나 이런 데 입점해 있지 않으면은
고객들에게 내 작품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서 작가님이 어디에 계시든 전국 각지에서 작품을 좀 홍보하실 수 있으니까 더 활동하시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서울 근교 딱 그 타겟층이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정말 전국으로 정말 섬까지도 이제 저희 물건이 가는 걸 보고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고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품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이 하나가 생기는 게 사진에서 봤던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거는 다르게 생겼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의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소비자가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양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리 유명해진다고 해도 더 많이 못 만든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는 거는 더 유명해져서 이제 더 금액대가 올라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가장 현장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비기너들의 이제 유입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미술품 경매 수백만 원짜리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와서 경매에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경매가 생김으로써 조용히 와서 작품을 보고 직접 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경매나 미술품, 공예품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많이 무너진 것 같고요. 온라인 경매가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근데 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오프라인 경매에 비해서는 중저가의 작품들이 거래가 되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매회사의 매출의 80%는 고가의 작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의 매출을 내는 작품의 거래량은 20%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내부의 물류량도 늘어난다는 거고 그거를 그만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직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코 온라인을 놓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온라인 경매에 대한 좀 어떤 수익 구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주는 공간이 장점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금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벗어나서 이 공간 자체에서 어떤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이 브랜드 자체에 뭐 브랜딩을 하고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함께 좀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유동인구는 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역으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고객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 결과물을 원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관련된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장점으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연출을 좀 다르게 간다든지 전시의 수를 조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다른 걸 좀 숨어 있는 걸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처음 경험했던 상반기에는 정말 위기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경매, 저희는 경매 당일에는 손님들이 150분에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라이브 응찰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매와 유통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채찍질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반기에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순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경매에 참여하는 라이브 응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1억이 넘는 작품을 온라인으로 응찰을 하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실시간 응찰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예가를 위한 뭐 클러스터라든지 공예가나 작가님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플랫폼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고객에게 잘 소개하느냐,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고객과 어떻게 또 소통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은 공예 산업 전체가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제 플랫폼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예 안에 공예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공예 밖의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공예의 세계를 또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사업군들 아니면 그런 플랫폼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분들도 좀 더 다양성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특정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가지 중에 잘 되는 거 3, 4가지만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시장을 같이 이제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고급 공예품에 붙는 관세나 이제 개별 소비세 때문에 거래들이 이제 많이 주춤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기능성이 들어간 공예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기능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희가 유통회사에서 그걸 고쳐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작가에 대한 직접 컨택을 하기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예품이란 결국은 예술성과 어떤 그 기능성이 같이 포함이 된 건데 그런 기능성에 대한 AS 부분 같은 것들이 시스템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공예품을 구입하는데 조금 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공예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니즈에 맞는 작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남들과 조금은 다른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예 시장을 키울 수 있고 이 퍼스널리티 시대에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도 이제는 10가지 중에 제일 예쁜 것 하나를 찾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형태, 자기가 원하는 컬러, 자기가 원하는 기능의 무언가, 정확한 자기만의 그 감도를 가진 물건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샵이라든지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작가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풀어내면 좋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소비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감동받을 물건을 이제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좀 더 소비에 대한 생각이 그냥 뭐 기능적인 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심미적으로 아니면 이제 예술적인 무언가를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 이제 경험한다.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미술품은 이미 그 퍼스널리티가 아주 극대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술품을 거래하고 있는 이 유통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공예품은 너무나 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컵을 하나 사더라도 등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서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가 좀 지향하는 거는 핸드메이드의 대중화입니다. 이 가치들을 좀 대중화해서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작가로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예전에 해주신 말씀인데요. 9살 뭐 초등학생이 좀 뭐 장래희망 같은 걸 적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 공예가가 되고 싶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아이디어스도 굉장히 노력할 거고, 이걸 보시는 뭐 작가님들도 공예가 분들도 끊없이 좀 정진하시면서 활동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인데 항상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작가님들은 나는 공예가야라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창작자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할지 제작자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뭐 A라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이 물건을 아이디어스에도 내고 저희한테도 주고 K옥션에도 내고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좀 집중을 해서 달려가고 그 소비자를 생각을 하고 그 소비자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업에 좀 몰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매라는 플랫폼 자체가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청년 작가들, 파인아트라는 청년 작가들의 아트 섹션이라는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견 이상의 작가분들은 내가 어떻게 직접 내 작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청년 작가분들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직접 경매에 출품하려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앞서 말씀한 뭐 아이디어스나 챕터 1 같은 채널도 있지만 또 경매라는 새로운 채널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